눈 깜짝할 사이 대격변이 일어나는 첨단 기술 전쟁의 시대. 대학 캠퍼스에도 벤처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물 들어갈 때 넣어줘야 되거든요. 붐이 굉장히 많아졌죠.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또 많이 생겼죠.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거죠. 예전에는 몇 년 걸리던 개발 준비들이 이제 몇 개월 만에 가능해진 거죠. AI 코디 비서 앱이고요. 내가 여기서 실패해도 우리 회사의 기술은 쌓이니까 우리 언젠가 될 거야. 저희는 AI 로봇을 기반으로 해서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업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혁신. 그 시작엔 인터넷 보급이 본격화됐던 1990년대 중반.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에 씨앗을 뿌린 벤처 정신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혁신적인 기술이고,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만드는 기업을 가려면은 다이나믹한 어떤 그 기업 모델을 우리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탄생한 벤처 30년의 역사는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회의 창을 열었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창업인에게, 벤처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레거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던 틀을 깨고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다시 벤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2일 부산. 전 세계 40개국 창업자들과 투자자들이 모인 아시아 최대 창업 축제 플라이 아시아. 혁신 기술을 장착한 로봇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물체 인식, 정교한 조작 능력 등으로 인간과의 소통과 공생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저는 안비스입니다. 올여름 브라질에서 열린 세계 최대 AI 로봇 대회 홈서비스 부문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비 창업가 부산대 로봇팀이 만든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잘한다. 세계 무대에서 1등 할 수 있게 그런 검증이 엄청 뛰어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37개국 2천여 대의 로봇과 경쟁에 거머쥔 우승. 벤처 기업가를 꿈꾸며 유학 온 샤디는 또 다른 로봇을 개발 중입니다. 아이돌 허리 숙이면서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아이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집안 동반자입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올해는 예비 창업자 패키지 선정되어서 지원금 받아서 실제로 시제품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창업 환경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외국인 창업자도 기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벤처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던 시절을 지나 첨단 혁신 기술을 장착한 벤처는 오늘 우리의 삶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역 축제가 열린 공주, 금강 일대의 공원이 분주합니다. 엄청난 드론이 줄지어 출동 대기 중. 축제의 개막쇼를 장식할 주역으로 디테크 산업의 주역 드론이 동원되는 시대입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큰 산업이 될 것 같은데 우리 회사가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차지하지 못하면 중국의 드론들이 우리나라 축제장을 다 뒤덮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제가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그렇게 이익을 보지 못해도 이 지역 축제랑 이런 국가 사업에는 저희가 거의 투신하다시피 이 드론 라이트 쇼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불꽃놀이보다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라는 드론 라이트 쇼는 세계의 야간 관광 콘텐츠로 부상 중입니다. 드론쇼 동시 비행 대수 기네스 기록은 현재 중국 기업이 1위. 그 뒤를 한국의 이 벤처 기업이 추격 중입니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모험가, 그가 말합니다. 처음부터 드론쇼를 했던 건 아닙니다만 FPV 드론을 처음 저희 회사의 제품으로 만들었고요. 되게 설계를 심도 있게 해서 이제 취미 시장용 제품 치고는 굉장히 고퀄리티의 제품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게 의미하는 게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였고 결국 취미 시장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고요. 이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활용이 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워낙 크고 또 광고 시장도 크기 때문에 저희 FPV 드론을 기반으로 한 드론을 수개월 만에 그 라이트 쇼용 드론을 만들게 됐습니다. 물류에서부터 도시 안전 감시까지
미래 스마트 시티를 이끌 드론 분야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산업. 중국은 국가적인 지원 속에서 드론 산업 세계 최강자로 부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연구소에 이제 첫 출근을 해서 갔는데 제 자리에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지? 이 친구들이 했는데 의자가 이렇게 뒤로 밀리면서 이제 한 명씩 기어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다시 컴퓨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 지금 뭐 그때도 굉장히 소름이 돋았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 연구에 몰입하는 정도가 정말 남다르구나. 그때부터 저도 굉장히 좀 충격을 받고 이제 연구소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고 드론으로 논문을 쓴 박사. 그는 드론의 자율비행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이 기술을 토대로 군집비행 드론을 개발. 밤하늘 검은 도화지에 드론이라는 붓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저 배 쪽에 사람 없는 거지 지금. 근데 저쪽 다리에 지금 통행하는 인원들 뭐야? 더 온다. 더 온다. 쇼가 시작됩니다. 4, 3, 2, 1, 26. 1071대의 드론이 1cm의 오차도 없이 순차적으로 수직 비행합니다. 공주의 밤하늘을 수놓으며 무령왕을 소환하고 웅진성 별빛을 재현한 전통과 첨단의 융합 드론쇼. 세계 산업사 속에서 드론의 탄생 목적은 군사용이었습니다. 그 드론에 혁신과 아이디어, 기술과 예술이 장착되면 사람들을 꿈꾸게 하는 콘텐츠가 됩니다. 동심과 희망, 인류 공동의 가치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메시지도 됩니다. 1층 하강, 2층 하강, 3층 하강, 4층 하강.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학, 역학, 뭐 물리학, 공기, 뭐 비행 이런 부분들을 다 집합을 해서 그러니까 드론이라고 하는 이동체, 지금 하늘을 저희는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이동체가 정확한 위치에 가서 정확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의 역할을 하는 거를 드론의 미래로 보고 있습니다. 드론 군집 자율비행에 있어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벤처. 국내 드론 라이트쇼 시장 점유율은 1위지만 벤처의 경주장은 글로벌 무대. 세계 드론 시장의 동향을 매일 치밀하게 점검합니다. Three others. Like who is it? So like Chinese or what's the perception of Chinese light shoot drone to the audience in the field? They have a bunch of Americans there in their booths that are trying to obfuscate the Chinese image in the U.S. market. 2,000대를 주문하고 3,000대를 주문하고 이렇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주문량을 보면서 중국의 드론쇼는 단연 많은 대수, 이제 콘텐츠로 봤을 때는 뭐 3차원으로 세밀하게 묘사가 되면서 또 순식간에 어떤 조명 효과로서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벤처의 성공은 기업의 성공을 넘어 세계 경주에서의 승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벤처의 찬란한 빛이 세계 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세계 빅테크 기업들의 AI 패권 경쟁에 도전장을 낸 한 벤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테크놀로지스 대표를 맡고 있는 이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학교에 골든벨이 찾아온다고 해서 골든벨 뭐 큰 기대는 하지 않고 나갔는데 또 운이 좋게도 50번 문제까지 갑니다. 최후의 1인으로서. 그래서 50번 문제를 했는데 비록 울리진 못했고 그 최후의 1인이 돼서 이제 상금도 받고 또 미국에 한 달 동안 연수도 보내주시고 해서 되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좋았던 경험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상금 300만 원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테크놀로지스의 시드머니가 됩니다. 고교 시절 청소년 학술 대회를 설립한 모험심 많은 청년.
미식축구 국가대표 등 다양한 이력의 그가 AI 벤처를 창업한 건 2021년이었습니다. 이 GPT 모델을 처음 봤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GPT 기술이 너무나도 포텐셜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럼 이런 기술이라면 앞으로 정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인터넷이나 전기 정도의 기술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한번 가져가 보는 그런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제너레이티브 AI가 인터페이스 혁명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어 처리 기반 글쓰기 보조 서비스로 시작했지만 다양한 생성형 AI 모델을 제공하면서 이 벤처는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토종 AI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하는 방식과 삶의 방식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는 AI. 맛집을 검색하면서 택시를 불러주고 생활 속 많은 분야의 비서 역할을 해주는 이 벤처의 AI는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 감정을 탑재한 친근한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형 그런 AI, 에이전트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는 이 유저가 되게 좋아했던 물건에 대해서 최저가가 나왔을 때 그거를 또 알려주고 그런 에이전트 시대로 앞으로 발전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何かご希望や質問はございますか?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特別な希望はありませんが。承知しました。では到着時はフロン 정말 ト 사람 に 같은 お越しく AI랑 ださい。 함께 매일 10분씩 통화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처음 보는 AI와 대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난 기간 동안 쭉 써왔던 나를 제일 잘 아는 AI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전화까지 걸어서 일본어 수업, 영어 수업, 스페인 수업 이런 것들을 해주는. 벤처의 시작은 모험이지만 그 성공과 미래엔 한계가 없습니다. 스크럼, 네네. 파이팅 하시죠. 파이팅 하시죠. 한국에서 이번 AI 전환기 때 컨슈머 회사의 새로운 도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적 사명을 따라서 새로운 더 큰 임팩트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사실 모아진 그런 투자가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앞으로 할 일에 비하면 정말 과정과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들이 질문합니다. 경제 역동성이 저하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최대 과제인 오늘의 대한민국에 벤처만한 대안이 있는지. 오래전 같은 질문을 던졌고 답을 찾았던 1세대 벤처 선배를 만났습니다. 제가 창업을 83년 8월에 대학교 3학년 때 창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매출이 5천만 원이었고요. 그 당시 돈으로. 그 다음 연도에 84년도에 그때는 대학교 4학년이에요. 학교를 다니면서 1년 동안 매출이 얼마나 1억 7천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요즘 한 3, 4억 될 겁니다. 기술과 아이디어를 앞세운 한국 벤처 역사의 시작은 1995년 벤처기업 협회 설립으로 벤처 붐 조성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이어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벤처는 꽃을 피웁니다. 실리콘밸리의 닷컴 열풍이 일던 당시 우리나라도 벤처 창업 붐으로 코스닥 2000 시대를 맞이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또 강조하신 게 산업사회는 늦어도 지식정보화 사회는 앞장서야 된다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다시면서 근데 지식정보화 사회를 앞세우려면은 사실 그 벤처밖에 없는 거예요. 혁신적 기업.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더 어떤 신이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 또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꾸려갔어요. 그리고 벤처기업은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를 맞았을 때 구원투수가 됩니다. 대한민국을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시켰습니다. IMF가 되면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워졌을 때 그때 우리가 광케이블 하고 통신 인프라 깔면서 IT가 굉장히 성장하고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대부분 대기업이 중심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닷컴 벤처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번 게임을 또 산업화하자 그래가지고 게임 산업이 컸었거든요. 이런 새로운 분야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계속 이끌어 나감으로 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위기는 역설적으로 벤처붐의 계기가 됐습니다. 1998년 2천여 개였던 벤처기업은 이제 약 4만 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되어온 벤처기업. R&D 투자 비율, 매출액, 벤처 천억 기업 법인세 통계가 이를 입증합니다. 한 해 5만 개의 신규 고용, 청년 고용 50%, 놀라운 성과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회 시스템의 건전성 문제입니다. 실제로 기존에 안정된 직장에 안주하는 사회로 굴러가면은 이게 지속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새롭게 혁신에 도전하고 하는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들이 많아져야지만 사회의 그 역동성이 살아나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뒤엔 끝없는 도전으로 개인의 성공과 나라의 발전을 일궈낸 벤처 1세대가 있었습니다. 30년이 가까워오는데도 아직까지 좀 크게 울림이 오는 것 같고, 그 당시에서는 뭐 다 대기업을 가거나 뭐 학교에 남거나 뭐 이게 연구생활이 일상하는데 내가 내 기술로 창업할 수 있어? 저 선배님은 저걸 가지고 지금 기업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단 말이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이 너무 큰 울림이 컸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벤처 기업들이 도전이 있었기에 정말 웬만한 대기업들에 밀리지 않는 그런 정도의 고용 규모도 창출되고, 정말 수많은 청년 일자리들, 양질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30년이 지나도 빛바래지 않는 벤처 정신, 소중한 유산입니다. 벌써 11시인데? 빨리 집 가고 싶어. 근데 아까 하던 과제 다 끝냈어? 아니, 나 망했어. 나 내일까지 제출인데. 근데 벤처 퇴동 이후 30년이 지난 오늘, 혁신은 우리 삶 가까이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그럼 전공 선택을... 늦은 시각 귀가하는 이 학생들은 밤길이 무섭지 않다는데요. 동기. 동기? 네, 안 무서워요. 학교에 로봇이 밤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지켜주는 느낌이 들어서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진짜. 말이 안 돼. 쟤 누웠다. 안녕. 난 눈만 보여. 헐, 너무 귀여운데? 그러니까 사진 찍자. 귀여워. 이제 갈까? 가자. 가서 과제나 하자. 빨리 끝내고 자고 싶어. 안전한 것 같아. 약간 우리 지켜주는 느낌이야. 맞아. 오늘 엄청 늦었는데. 맞아. 진짜 다행이다. 사람 대신 순찰도 척척. 이 로봇 어디서 왔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D 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민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20살에 창업을 해서 이제 8년 된 로봇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을 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회사를 만들었고, 또 한국에서 가장 많은 또 최초로 이런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나선형 깔때기 변기. 이상민 대표의 벤처 정신은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나사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원심력을 응용한 우주 변기를 개발해 기존 제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나사 대회에서 2등을 하고 3등을 했던 친구들이 그 흔히 얘기하는 미국의 뭐 스탠퍼드 대학이나 이런 데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뭐 하냐 물어보면 항상 나는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걸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타트는 알잖아요, 영어. 그래서 뭘 자꾸 시작하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이 나중에는 이제 회사를 만드는 벤처 창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말았는데, 저도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좋은 귀인을 뵙게 돼서 이제 창업에 이제 들어오게 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를 꿈꾸던 로켓 동아리 학생들은 어쩌다 로봇을 만들게 됐을까요? 저희는 사실 아이템이 없었어요. 아이템이 없고 대학교 동아리에서 로켓 만들고, 뭐 심심해서 그냥 요즘 얘기하는 AI 기술 뭐 이런 것도 저희가 만들어보고, AI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뭘 해야 되는지는 몰라서 별걸 다 만들었습니다. 뭐 AI를 활용해서 게임을 더 잘하게 하는 솔루션을 만들기도 했고, 뭐 로봇도 만들기도 했고, 뭐 다양한 이런 뭐 일들을 하다가 저희가 2019년에서야 로봇을 만들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인공지능 알파고 열풍에 세상의 변화를 감지하고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학생 3명이서 월화수목금 학교를 다니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제 저희가 알바를 하고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지원 사업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지원을 했는데 갑자기 합격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는 게 제대로 없고 비즈니스 모델도 없어서 그냥 해왔던 얘기들, 저희의 그 20살짜리 인생 얘기를 막 했었는데 회장님이 아직도 해줬던 첫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너희들 회사라는 걸 한번 만들어라. 벤처 창업의 시작점에는 청년의 재능과 열정을 한눈에 알아본 선배 벤처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공부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좋은 대학 가면 미래가 열린다.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세상의 변화는 엄청난 변화잖아요. 뭐 대학 나와도 취업도 잘 안 되는 상황도 있지만은 앞으로 세상은 훨씬 더 창의적이고 다른 인재상을 요구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친구들한테 내가 거짓말한 거 내지는 죄를 지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뭐 무슨 돈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한 달 벌어서 한 달 삽니다. 손주은 회장은 요즘 신생기업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들이 쟤들 너무 어리다 이랬거든요. 근데 아니다. 가상하다 쟤들. 우리 한번 투자해 주자.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사실 투자를 해줬어요. 그 팀을. 그런데 얘들이 시작부터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창업 허브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아예 먹고 자고 학교도 안 가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야, 너 이거 해가지고 대박 나면 어쩔 거냐 하니까 학교 그만둘 건데요. 그러더라고. 했는데 뭐 최근에 이야기되는 걸 보니까 회사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돼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거는 뭐 기분 되게 좋아요. 혁신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치지 않는 자율주행 로봇이 우리의 일상에 함께합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는 빠르고 혁신을 추구하는 벤처 정신에서 비롯됐습니다. 트라우마가 뭐였냐면 퀄리티는 연구라는 회사처럼 커왔기 때문에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었다라는 거였어요. 자동차 회사로 빗대어 만들면 다 고성능의 람보르기니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소비자는 람보르기니를 거의 못 사거든요. 저는 회사는 그거보다는 소비자가 낼 수 있는 비용에서의 최고의 성능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가의 라이다 센서 대신 자체 개발한 AI 카메라 사물 인식 기술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데이터 학습을 통해 장애물을 통과하고 재난 및 위기 상황까지 감지해냅니다. 사람의 손과 발을 대신하는 로봇도 머지않았습니다. 단순 배달을 넘어 각종 산업 현장 투입을 위해 한국형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배달 로봇이 그동안 이제 엘리베이터를 조작을 한다거나 공당 현관을 조작하기 어려웠는데 이런 팔을 장착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이제 스스로 수행을 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도어투도어 딜리버리를 가능하게 하는 작업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지금까지 저희 회사는 이제 자율 주행 쪽에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이제는 자율 조작 및 파지까지 영역을 확장해서 앞으로 열릴 휴머노이드 시대를 준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처 이기에 가능한 빠른 혁신은 사우디아라비아 미래도시 건설 프로젝트 네옴시티에도 닿았습니다. 가장 비싼 기술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기술이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가서 하루 만에 시연해줬어요. 그랬더니 와, 미국 회사들이 3달 줬는데도 못 푸는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너무 제조의 수준과 소프트웨어 수준이 높다라고 해서 첫 POC를 사실은 3개월이 예정됐는데 하루 만에 끝내버리고 바로 정식 도입으로 넘어간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례를 보면서 저희는 사실 자신감이 좀 생겼습니다. 아, 할 수 있구나. 30년 전 시작된 벤처 혁신의 물결은 현재도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직거래가 주를 이루던 남대문 시장엔 최근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동대문 시장 밤시장을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관광버스들이 쭉 서 있고 지방에서 올라온 우리 어머니 아버님 사장님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활기찬 모습이었는데 전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즘 이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 핸드폰 하나로 모든 걸 다 하는 세상인데 지금 사장님들이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거기 계셨던 거예요. 주체도 그렇고 많이 등록해달라고. 창업 전선에 남대문 시장 도매 경력 20년의 동생이 함께했습니다.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너무나 잘 나가는 그때 지점장 연봉도 억대로 받는 성공한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 어려운 길을 가장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 말렸어요. 저는 근데 이걸 너무 하고 싶어 했고 그런데 다 말리는 이 상황에 이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가장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내가 설득할 수 있어야 이 비즈니스는 성공할 수 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전무님. 네. 이들의 비즈니스는 시장 속 경쟁력 있는 상품을 발굴하는 것. 대표님의 이 상품이 예쁘고 사실 경쟁력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디자인을 열심히 해도 정말 코로나 시기 딱 이후부터는 저희 스스로 좀 뭐 홈페이지도 해보고 이제 어떻게든 홍보를 해보려고 이것저것을 해봤는데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디지털 도소매 거래 관리 플랫폼의 시작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지만 디지털 전환으로 활로를 뚫었습니다. 시장 거리를 뛰어다니던 상인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거래를 합니다. 아, 공장 생산도 안 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기업은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은 시장 상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뭐예요? 요즘 핫한 거? 아, 유럽에서 갓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네. 갓 찾는 업체들 너무 많은데 저희가 지금 갓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찾다가 오게 된 곳이 요곳이에요. 상인들은 위상 높아진 K 컨텐츠의 덕을 봅니다. 매출은 저희가 많이 성장했고요, 덕분에. 그리고 국내뿐이 아니고 해외까지도 저희한테 연락으로 오세요. 그래서 매출 부분이 그 부분에서도 급속도로 성장 중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갓을 어떻게 찾을까요? 글로벌과 국내가 연결된다라는 점은 언어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복잡합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AI로 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은 이미지만 가지고도 이게 어떤 상품인지를 찾아내서 그 주문 개수까지도 주문해주는 그런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퍼진 B2B 디지털 혁신. 단순 플랫폼을 넘어 상품 업로드, 관리 및 글로벌 시장 연결까지 돕습니다. 거대한 시장 관리에 이제 AI는 필수 요소. 저희 이제 검색어들 데이터가 굉장히 좋아요. 8월 13일에는 이런 데몬 헌터스라든지 데몬 호랑이 이런 거가 좀 많이 검색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소매분들이 검색 계속 하는 것들을 AI가 지켜보고 있다가 이런 거가 요즘 많이 검색이 되는데 우리 쪽에 올라와 있는 상품 등록돼 있는 게 별로 없네? 이런 거 검색어가 급등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어느 정도로 좀 만들어 보시라. 상품들의 홍수 속에서 가치 있는 제품들을 구매자에게 연결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만여 곳의 도매 업체와 10만 개 이상의 소매 사업자가 뜻을 함께합니다. 잘 나가던 직장인 생활을 그만둔 것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되찾기 때문이죠. 이 소비라는 것도 우리 왜 뷰티, 화장품들이 왜 떴냐면 정말 잘 만들고 경쟁력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민족이에요. 근데 그 작은 하나하나의 사장님들이 모여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전통시장이고 도매시장이에요. 거기에 계신 이 한 분 한 분의 경쟁력, 우리 오늘 많이 만나봤죠. 그 사장님들의 상품을 가지고 이들이 약간 부족한 온라인화, 그리고 이들이 약간 부족한 기술, 그리고 이들이 약간 부족한 글로벌을 저희가
한 스푼 얹어놓은 기술 IT 스타트업입니다. 네. 혁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할지 고민하는 것, 벤처 정신입니다. 요즘엔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선 벤처도 많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의 의미를 끝없이 탐구하면서 장애를 극복하는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표 김주인입니다. 사업은 결국엔 사람을 돕는 일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게 저는 그러니까 사업이라기보다는 창업이라고 말하면 더 맞는 것 같아요. 사업은 이제 장사가 될 수도 있고 창업을 하게 되면 정말 문제를 진짜 문제를 풀고 싶거든요. 시각장애인은 시각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답으로 이들은 세계 최초 점자 스마트워치를 개발했습니다. 데이터를 연동해 시각 정보를 점자로 표현하는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한 뒤에 첫 제품이 이제 시계였었는데요. 점자 스마트워치에서 시각장애인 직원이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읽었을 때 너무 기뻤었죠. 시각장애인을 위한 혁신은 계속됐습니다. 최근엔 디지털 패드를 통해 점자로 그림 표현까지 성공했습니다. 시각장애 학교에 가니까 사회과 부도라는 책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림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도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강원도가 춥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춥다고 단순히 외우니까 너무 재미도 없었는데 답패드로 지도를 볼 수 있으니까 강원도가 이쯤에 있어서 위쪽이니까 춥구나. 이쪽이 남쪽이구나. 부산이 그래서 아래쪽에 있으니까 따뜻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점자로 그래픽을 표현하는 패드 역시 최초입니다. 이제껏 없던 아이디어로 세계 2억 8천만 시각장애인의 정보 격차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Hi, Ali. Hey, how are you? Thanks for your time. In Europe, for 이들의 example, 목표는 처음부터 글로벌이었습니다. last year we've been only focused on K-12, right? The dot pad is so innovative that we just get a wow quite often when we museums through Ministry of Culture. So yes, that kind of diverse range of customers, but they're all different. 장애라는 것은 사실은 나라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또 저희가 규모감 있는 회사로 성장을 하려면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실제 미국 교육부 현지에서는 지금 거의 모든 주에 보급이 돼서 쓰이고 있는데 분량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만족해가면서 쓰고 계셔서 저희는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벤처의 빠르고 강력한 혁신은 국경을 허물고 멀리 퍼져나갑니다. 세계가 대한민국 벤처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Local models like Phi Silica and Mr. Fish. A student with an excited expression touches the monarch's multi. 근데 이거를 시도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거를 저희 같은 청년 창업가들이 해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또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얼마든지 세계 최초의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고도의 효율화를 이루는 집단이고 대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돈이 되기 어려운 포석 같은 걸 두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 있는 시총 20개사, 상위 20개를 보면은 다 스타트업이에요. 이 기업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라는 걸 보면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포석에 해당되는 멀리 떨어진 거를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항상 크게 성장을 하는 것들은 그런 포석에
의한 것들이 이제 크게 성장을 하지 지금 현재 있는 비즈니스에서 한 발짝 더 간 거에서는 그런 큰 비즈니스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성장의 모멘텀이 이제 대기업으로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새로운 벤처들이 이제 글로벌한 진출을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타이밍이 왔고요.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고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벤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자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황무지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을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창업은 결국 사업입니다. 사업의 지휘자로서 창업자들이 지식이나 능력을 가질 때 그 사업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는 창업자 혹은 예비 창업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확실한 국가적인 지원이 좀 필요해요. 벤처의 활약은 우리 일상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손에 익어 당연하게 사용하는 물건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벤처의 아이디어와 기술에서 탄생한 것이죠. 요거는 이제 여기 가차운데 전기를 꼽아가지고 그 농약 소독할 때 사용하는 기계예요. 요거는 이제 고추 심을 때 여기 이제 저런 춘전용으로 나왔잖아요. 예전에는 수동으로 눌러야 되잖아. 그러면 두통만 치면 팔이 아파서 못 쳐. 전 세계적으로 발명가들이 많아가지고 새로운 걸 점점 더 편하게 만들어내고 그래서 좋잖아요. 수학을 앞두고 한창 들떠 있는 시기지만 71살 김찬수 씨에겐 최근 말 못할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니 금방 들어도 도로수를 자꾸 잊어먹어버리죠. 예를 들면은 뭐 누구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 말을 했는데 반복해서 자꾸 하는 거예요. 옛 얘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들을 때 왜 금방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왜 이 얘기를 또 할까? 그는 수면 장애를 겪고 난 뒤 부작용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선 회복을 위해 한 벤처기업의 프로그램을 추천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그게 무슨 뭐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반복해서 말하고 잊어먹고 주변의 지인들이 이걸 하고 나가지고 최근에 와가지고 많이 그런 반복해서 말하는 게 많이 없어졌다고. 손과 뇌 자극을 통해 인지 기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만족도는 100점이 최고라면 저는 100점을 드리겠습니다. 점수도 많이 줘야지 더 좋은 걸 만들어내실 수 있잖아요. 예. 사용자 만족도 100점짜리 프로그램.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저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제일 무서운 걸 치매라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 치매가 무섭다. 저는 이해가 처음에는 안 됐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조부모님 손에서 자라 노인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노화로 인해 소중한 일상을 위협받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여 기술을 통해 노인성 질환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CPR을 창업했습니다. 내 방이 처음이죠? 건강하던 할머니가 손녀 모르게 치매 검사를 받고 온 사실에 충격을 받고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성공이 보장된 의과대학 학생이었기에 주위에선 모두 창업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 김 대표님. 저는 당연히 이제 본과 2학년 학생이었거든요. 공부할 게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마치고 당연히 이제 뭔가 창업을 하겠거니 자기의 꿈을 키우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조금
빨리 움직이는 걸 보고 처음에 좀 겁이 났어요. 부모님께 혼날까. 맞아요. 험지도 어떻게 보면 좀 많이. 근데 저희는 사실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창업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창업의 영역은 이성과 합리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우리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그 야성적 충동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머리마저 똑똑하면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죠. 기업 설립 6년 차. 네, 박람회 또 회의 시작할게요. 전국 임상실험과 데이터 수집을 토대로 개발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내년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할 때 아젠다가 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기 위해선 아직 많은 검증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새벽 1~2시, 3시 이렇게 하고 잠을 거의 못 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잠을 안 자고 싶어도 안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잠이 안 왔어요. 걱정이 아니라 재밌었어요. 사업 초기 모델은 치매 예방 효과가 있었지만 수익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지금 사실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막 코드 다 지우고 했지만 그때로 돌아가면 제가 비즈니스 모델을 찾았을 것 같아요. 그쵸. 당시에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열정과 꿈을 믿고 탁 부딪혔죠. 네. 이번 검증은 치매 전 단계 환자와 의사가 개발자의 의도대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그간의 고민이 담긴 혁신적인 제품을 세상에 선보일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뭔가 한 단계는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제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벤처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빠르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에 사회가 온전히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혁신의 물결이 지속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혁신적인 제품을 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아직 환자분들께 이제 전달하는 이 여정이 이제 저희같이 작은 기업한테는 좀 험난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이런 소프트웨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빠른 시일 내에 환자분들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2008년 뉴욕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을 설립한 정세주 대표는 고명진 대표의 롤모델. 그가 벤처 강국 미국의 동향을 전합니다. 2025년 최근 미국 백악관에서도 미국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는 플랫폼을 만들자고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7월 미 정부와 글로벌 벤처 기업이 모여 의료 행정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세계가 벤처에 주목하는 지금 AI 헬스케어 서비스로 전 세계 이용자 4,500만 명을 달성하고 5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그는 규제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에서 매출과 이윤은 너무 중요한 지표입니다. 반드시 돈을 잘 벌고 있어야 되고 성장이 멈추는 순간 인재가 떠나고 성장이 멈추는 순간 서비스가 시장에서 수용되는 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인이겠죠. 그걸 깨고 들어가려면 영어로는 disrupt라고 하죠. 한국말로 하면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데 규제가 너무 많고 안정성을 취하다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인 혁신, 창의력 이 부분이 실제 생활에서 검증될 수 있거나 테스트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미 레이스는 시작된 지 꽤 됐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출발선에 오른 또 다른 주자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차세대 이경수 형
소형 모듈 원자로에 들어가는 센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벤트의 대표 고근우입니다. 저는 공동 창업자인 양원석입니다. 지난 7월 원자 핵공학과 동기 2명이 의기투합해 창업한 벤처기업입니다. AI의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늘고 차세대 원자료의 중요성이 커지자 새로운 기회를 찾았습니다. 지금 거의 몇 달째 몇 달째 지금 하고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똑같은 실험. 똑같은 실험을 계속 이거 바꿔보고 저거 바꿔보고 하면서 좀 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 바꿔보면서 실험하고 있어요. 이들의 목표는 글로벌 에너지 경쟁 속 한국의 승리에 이바지하는 것. 이제 원자력은 이 결국에 에너지라는 게 결국 저희가 뭐 미국에서 만든 에너지를 가져올 수도 없는 거고 중국에서 만든 에너지를 또 가져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제조업이 강점인데 이 제조업 강점을 잘 살리려면 결국에 값싼 전기가 핵심이고 그게 이제 원자력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한국이 계속 잘해야 됩니다. 한국이 계속 잘해야 되고 저희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죠. 시작한 지 3개월 된 신생 기업이지만 기술력을 인정받아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오히려 막상 그러니까 투자가 결정됐을 때는 기뻤어요. 근데 막상 입금됐을 때는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믿고 해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그만큼 이제 이분들에게 그만큼의 이익을 돌려드려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느껴지게 되니까 더 이제 어깨가 무거워지죠. 많은 벤처기업의 활약에 힘입어 요즘 캠퍼스엔 벤처 붐이 일고 있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이가 부쩍 늘었죠. 안녕하세요. 이들은 AI로 뇌파를 분석해 정신질환을 극복하는 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 아니었어? AI 시대를 맞아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 의사가 아닌 창업을 선택했죠. 그 350만 원짜리 말씀이시죠? 그냥 어쨌건 저희가 4명이긴 하지만 4명이 만약에 스타트업을 안 하고 그냥 의사를 했으면 평생 보는 환자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스타트업으로 저희가 만든 제품이 병원에 이런 데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은 그건 훨씬 더 큰 이점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 경제의 위기 때 구원투수가 되었던 벤처. 위대한 도전의 역사는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지난 30년은 저희가 선진국을 뒤따라가는 추격형 성장의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30년은 시장을 창출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도형 혁신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벤처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도전하는 정신, 열정, 패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이제 젊은 청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I'm on my last